밤을 새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만큼 만들어서 제본을 떠서 넥슨 사람 배지를 맨 넥슨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회사를 무형이지만 약간 저는 친구나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진짜로 넥슨 화이팅 막 이러고 싱가포르 애플 로고 보면서 이거 N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아부다비에서. 잘 지냈어? 네 언니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 네네. 나도 아부다비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분해가 막 철철철 넘치는 호텔에 막 금칠 다 해놓고 막 그 커피에 금가루 뿌리고 저도 금맛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부다비에서 와서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공수한 네. 아부다비에서도 구하기 힘든 네, 두바이 초콜릿을 언니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진짜 나 이거 유튜브 찍어야 되나? 이거 엄청 난리잖아. 당근에 파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너무 잘 먹을게. 원래는 우리가 만났던 게 나의 클라이언트사가 이제 넥슨이었던 거고 자문할 때는 이제 만나지 못했지. 나는 사업팀이랑 주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미더블 한 번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한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너무 잘 통해서 이거 뭐지? 거의 첫눈에 반했달까?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그 넥슨 지원 스토리를 듣고 참 대단하다. 넥슨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본인이 이제 얼만큼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열정을 보였는지 이런 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나는 이쪽 넥슨의 프로젝트다라고 정말 왜냐면 이렇게 큰 회사가 석세스 스토리를 보여줘야 그 다음 회사들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 산업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이팅! 넥슨 화이팅!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셀프로 한번 자기소개 그리고 이 왜 그 N1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알 것 같아. 네, 저는 넥슨이 저의 첫 회사이기도 하고 방금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넥슨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의 회사이기 때문에 알파벳도 당연히 그래서 N을 선택했고요. 1번이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바이오를 15년 전에 넥슨에 이제 첫 회사로 입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사업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부서 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우연히 그 팀이 분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법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업에서 재무 쪽으로 업무에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래서 또 그 계기로 유럽 국가의 룩셈부르크 법인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넥슨에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되게 열심히 다들 만드시고 계신데요. 그 프로젝트를 위한 아부다비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왜 넥슨을 선택했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인턴 같은 거 되게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되게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영업의 소질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해야 되고 숫자를 좀 보는 직업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넥슨에서 공고를 보고 해외 사업실에 해외 영업? 하면서 또 그때 어린 마음에 우연찮게 넥슨을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 딱 그때 붙었던 건 아니었고 한번 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채에서 떨어졌었고 실질적으로 공채 그때 당시에 저희 팀장님이 되셨던 그 면접관 분한테 이제 저 오늘 제 면접 인상이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물어보니까 다 세 분이 엄청 당황을 하시면서 얘를 뭐라고 해줘야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현님은 열심히 취업 준비하셨네요. 토익 점수도 높고 뭐도 하고 근데 넥슨을 위해서만 준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딱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맞죠. 넥슨만을 위한 준비를 해가진 않았고 그 원오브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켰던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어떤 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저의 그런 촉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을 새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만큼 만들어서 제본을 떠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선능력을 배회를 하면서 넥슨 사람 배지를 맨 넥슨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알려달라고 그 사업팀 팀장님이 어느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은인이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를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해에 넥슨에서 그 팀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너가 많이 떠오른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
네, 그렇게 입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또 24시간 내에 만들어가지고 길 가는 아무나 넥슨 배지 있는 사람 붙들고 물어봤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게 유명한 스토리가 된 거예요. 또 신입 때 홍보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어. 초기 커리어 이제 빌딩하고 일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되게 버텼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원해서 들어갔고 저는 사실 해외 경험이 어학연수 1년이 사실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사업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언어 실력이 부족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팀장님을 찾아갔을 때도 그 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사업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런 어떤 협상력이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돼야 되고 영어 회화 수준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시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로 저를 뺀 거의 모든 분들이 해외에서 어릴 때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유럽 사업이었으니까 이제 뭐 스페인어를 하신다든지 독일어를 하신다든지 프랑스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업체랑 전화를 하는데 헬로우를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좋으신 선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뭐 이메일 하나하나도 첨삭을 받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여기서 정말 저런 사람들 밑에서 같이 이렇게 배워가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정말 원해서 힘겹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티고 버텼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실제로 현지에서 업무를 하고 그런 파트너들을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전에서 언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실전인 것 같아. 맞아, 부딪히면 늘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실 한 회사 쭉 다니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로 요즘은 보고 있지. 그래서 나도 이제 한 회사를 20년 다니고 이직했지만 20년 다녔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20년을 다녔어요 하더라고. 본인도 지금 쭉 쭉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나? 이직을 한 생각을 너무 많죠. 진짜? 사장님 보고 계세요? 정이 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좌충우돌 하면서 싸우고 이겨가고 뭐 서로 교집합을 찾아가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연인이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되게 힘들었고 사실 뭐 야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힘듦은 전혀 뭐 어딜 가나 똑같으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인정받고 버텨내고 하는 그런 어릴 때 신입 때 그랬던 시절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그런 점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되게 고여있고 멈춰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늘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게 내 인생에도 그렇고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은 야간 MBA를 가서 프레쉬를 하고 제 에너지를 조금 다른 곳에 쏟으면서 다른 쪽으로 좀 저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어떤 업무의 오퍼를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정말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바로 액셉트를 하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왜냐하면 결국 모든 거는 한 사이클이 지나면 결국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법인을 제가 벌써 지금 4번인가 6번째인가? 네, 이렇게 옮겼거든요. 넥슨 그룹 안에서. 그래서 넥슨에서도 별로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넥슨이라는 엄브렐라 안에서 되게 많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직 같은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법인들을 바꿔가면서 다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재무 쪽은 완전 다른 거거든. 근데 완전 다른 그 필드인데 그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시점이 저한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되게 변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새로운 거를 주어지면 또 처음부터 땅 파고 해보는 거지 뭐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거 열심히 해보지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재무 회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 법인 전체에 뭐 예산 관리하고 플래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업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인더스트리 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업과 회사 선택했을 때 혹시 뭐 후회되는 지점이나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직무를 보고 이 회사를 들어왔고 사실은 넥슨이어서 뭐 게임 회사라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 해외 영업. 네. 그래서 사실 들어와서 오자마자 약을 먹듯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업무 시간에 너 맨날 게임해?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막 약 먹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막 총 쏘는 게임 하는데 어지럽고 진짜? 알아야 되니까. 그치. 네. 지금도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지인들한테 내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고 이 산업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정말 갑절로 더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릴 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스스로에게 아쉽다? 또 어떤 분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시고 이분은 진짜 게임 인더스트리에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게임을 미친 듯이 했어. 공부를 정말 안 했지. 그랬는데 정말 게임에 미쳐서 살았는데 이분이 N사야 거기도. 티어를 보고 이 사람은 7만 원. 아, 저런 사람이 저기 가서 정말 해야 행복하구나 이 생각 맞아요.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 이런 게 있나? 한참 신입 때 그때 당시 팀장님이 저한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얼마나 끈질기냐야. 그게 너의 사회생활의 형태를 가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고 물론 100%의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했지만 아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아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한 회사에서 좀 성장하고 많은 기회들이 왔을 때 또 그걸 잡을 수 있었고 그랬던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할 기회들이 좀 생기면 좀 힘들다고 좀 벗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이러지 말고 조금 버텨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조금씩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어에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요함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힘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버티는 게 맞냐?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버텨서 될 문제가 있고 아니 치워버려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티고 견디는데 만약 괴롭기만 하다 그럼 나는 그건 X. 근데 이제 버티고 견디는 속에서 본인이 얻는 게 있다. 그럼 너는 이거 하나 넘어가면 이제 성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저는 뭐 제가 해외 법인에서 일을 하고 뭐 재무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나의 작은 성과들 중에 하나지만 제가 항상 왜 넥슨을 내가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20대에 이 회사를 들어와서 이제 40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고 그래서 회사를 무형이지만 약간 저는 친구나 동반자처럼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넥슨 화이팅 막 이러고 싱가포르 애플 로고 보면서 아, 이거 N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회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현님의 이제 그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내가 봤을 때는 입스다. 그때 실장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하셨습니다. 오. 싸이월드에다가 합격 올렸어? 소감을 올렸는데 아, 사람들이 진짜? 너 미스코리아 당선됐냐? 그러면 해외 근무도 좀 했었고 지금 아부다비에서 또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일하면서 또 워크 라이프는 또 어땠는지. 제가 룩셈부르크에서 일을 할 때는 20대였기도 했고 회사 자체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험조차가 이미 너무 행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갑자기 또 제가 같이 일했던 프랑스 친구 그리운데 일단 그때 당시에 기억났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그때 회계법인이랑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은 인생의 절반은 여행을 계획하면서 행복해하고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진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쇼크를 받았어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같은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는 뭐 조금 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휴가를 하루 이틀 쓰는 것도 눈치 보고 5일 이상 쓰면 막 난리 나고 되게 혼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아직도 되게 잔상에 많이 남는 네, 그분의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부다비는 사실 제가 최초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법인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룩셈부르크를 갈 때는 그 실장님이 계셨어요. 제 바로 위에. 그래서 그분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하고 뭐든지 재밌고 즐겁고 배우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치, 된 거죠. 다 나이가 맞아. 먹었고. 완전 가서 다 셋업 네. 다 올려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들도 느껴지지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또 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다 연장선상으로 그치, 맞아.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경험들을 어. 기반으로 여기서 또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여기서 좌충우돌하고 UAE 법도 잘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배워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또 언젠가 또 제가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또 씨앗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 혹시 뭐 멘토링을 받아보거나 한 적 있는지, 뭐 네트워킹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킹은 아무래도 제가 2017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야간 MBA를 갔고 사실 제가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려움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MBA에서 겪었던 시간들이 어떤 학문적인 것들 외에 그 외적인 부분들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하고 되게 오랜 시간 벌써 7년 항상 주기적으로 만나고 캐치업하고 저는 이런 또 MBA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질문 또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적어봤어요. 내가 지금 MBA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때도 1번 새로운 사람, 2번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뭐 채움, 뭐 3번 자아실현? 자아실현. 그렇게 이제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일단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얻기 위해서 어느 그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트워킹은 이 학교가 더 잘 돼 있고 학문적인 부분은 이쪽에 좀 약간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넥슨 입사 이래 내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당장 MBA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됐어. 내가 이직을 했어. 돈을 이만큼을 벌게 됐어. 뭐 사업이 성공했어.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 내가 뭔가 성장하고 또 많이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추천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본인이랑 비슷하게 뭐 해외라든지 이제 뭐 게임사라든지 커리어 빌딩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이야기들을 쭉 이미 보신 분들은 저의 성향을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일단 무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항상 사람은 늘 새로운 길을 택했을 때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후회가 또 있거든요. 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가 오면 그냥 저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지만 위험한 길을 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가 뒤에 가려져 있는 어떤 기회가 저한테 오면 저는 항상 그 길을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부다비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why not? Why not? 뭔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좀 연차가 낮고 어릴 때는 불안하거든요. 새로운 것들로 내 전환을 하는 게 커리어 꼬일 것 같은데 이거 해봤자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업하다가 재무를 가면 나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난 재무 경력만 쳐줄 텐데?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를 하는데 사업적인 관점을 조금 더 컴바인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약서 검토를 하더라도 재무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근데 그게 그 사업에서 일했던 그 2년의 시간이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 아직도 조금 더 새로움에 중점을 두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프라이어티 밸류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면은 T자형 인재를 원한다 그러거든. 넓게 제너럴하게 다 알지만 자기의 하나의 그 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회사는 어느 날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또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T자면 제너럴이면서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여러분 T가 돼요. T. F 말고. T. 그리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업계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 그 앞으로 변할 모습으로 보는 것들, 뭐 주요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논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 업계에서 블록체인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진짜 넥스트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도 도전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역시 도전하고 있고, 넥슨도 마찬가지고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요. 제가 물론 이 일을 하게 되기도 했지만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저는 되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올해 넥슨의 이 행보가 난 사실 되게 기대되기는 해. 이쪽 아부다비에 계신 분들의 이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회사들이 넥슨의 사례를 많이 볼 것 같아. 다른 빅 컴퍼니들도 우리 최고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넥슨 보고 형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려는 모습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빅 컴퍼니가 되게 플레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그 차이, 웹3를 할 때 두바이, 아부다비가 어디에 법인을 설립, 막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는데, 넥슨은 왜 아부다비를 선택했는지. 규제가 되게 지금은 또 다르죠.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할 때랑 지금이랑 또 조금씩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한데, 뭐 싱가포르도 알아보고 스위스도 알아보고 되게 많은 국가들의 규제를 보고, 그 규제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순간 또 무엇인가가 변하고, 이러한 진짜 정말 빠른 규제 환경 변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왔던 이유는, 그러니까 두바이에도 되게 많은 프리존들이 있고 아부다비에도 되게 많은 프리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부다비에 있는 프리존들이 조금 더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도 있기도 했고, 뭔가 그 어토리티의 경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두바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그 시기에는 네, 관련 당국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국에 온 김에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부다비 초콜릿 이거 다른 사람들 거 안 사와가지고. 진짜? 내 거야.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부족했지만은 또 저의 나름의 저의 성향과 이제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저의 가치관과 또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이런 게 좀 다른 포인트들이 네,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좀 캐치할 것만 캐치하시고 좀 참고하실 것만 하셔서 좀 좋은 점만 뽑아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만난 거 사주세요. 곱창집으로 가자. 안녕.